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오늘만 마스크를 썼는데 그 다원교육의 검색 유년지 검색하시면 사진이 엄청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수업 특강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비 중3이 이 시기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다원에서 고등부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특강에는 예비 중3 대상으로 특강 하나 개설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수능에서 가장 표점이 높았던 게 국어 과목이죠. 이건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이제 뉴스 기사 내용을 발표를 해온 건데요. 네, 관심이 있으셔서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표점이 국어랑 수학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영어도 충격이긴 했지만 어쨌든 국어에서 독서도 어려웠고 문학도 좀 까다로워 가지고 조금 더 1 등급의 친구들의 이제 점수가 높아졌어요.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중2 그다음에 고1, 고3 까지 내용인데요.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비 중3 인데 제가 왜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는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학년별로 봤을 때 난도가 확 뛰는 학년이 있다. 그거를 인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초등은 한 4 학년부터거든요. 한 4 학년 때 이제 좀 간격이 생기고요. 중학교는 2 학년 때 확실히 차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중1 때는 그냥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이 인제 '중학교 생활이구나.' 그리고 이제 중2 지나가고 중3은 자기들이 지원한 학교도 그냥 중학교에 적응하면서 근처 학교도 생각하다가 고등학교로 딱 올라가면 고1 때 그다음 충격이 나타나요. 중학교 때까지 겪었던 시험 유형하고 고등학교 때 겪었던 시험 유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올 때는 그래도 인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구멍이 있어도 잘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상대 평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 중학교 때는 사실 열심히 하면 이게 보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90 점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앞자리가 달라지고 그러면 부담이 생기잖아요. 고등은 5 점이 나와도 2 등급일 수가 80 점이라도 1 등급일 수가 있으니까 시험이 어렵든 쉽든 힘들어요. 시험이 쉬우면 너무 등급 따기가 힘들어져서 100 점이 수만이 많이 나오니까 힘들고 작은 실수 하나에 등급이 떨어지는 거고요.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그런 점수들을 처음 받고 어떻게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될지 필시점대가 1 등급이라는데 이제 기말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풀어서 나오는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받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고3은 왜 충격을 받냐면 그래도 고1, 2에 이제 대치 모의고사를 좀 잘 보는 편이니까 등급은 꽤 1 등급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고3 6 평가 때 좀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수능 미만 잡이라고. 6구 때도 힘들지만 나 시험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N수생들이 같이 오면서 확실히 현역들은 경험이 적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겪었던 앞으로의 그리고 지난 충격의 과정들은 아마 이 학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인제 예시문항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고등으로 들어가게 되면 범위도 넓어지고요. 유형도 다양해지고요. 조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해지고요. 그리고 비교 진수라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진짜 공부가 가능했던 게 유형도 단순하고 범위도 적으니까 하룻밤 꼴딱 세면 가능하거든요. 고등은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게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문제 좀 풀어 볼게요. 이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고1 기출 사례입니다. 자료집에도 들어 있는데요. 재밌어요. 다음 글을 읽고 보물이 묻힌 곳 번에 맞게 작성하시오. 구 명성힘 한때 모든 것을 손에 넣었던 사나이 분노저가 죽음을 앞두고 보물을 묻어 놨대요. 선생님들도 지금 아주 재밌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조건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두자음군에 속하지 않는 구역을 먼저 찾으래요. 어두자음군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나오는 걸 그러면 구역은 좀 쉽네요. 왜냐하면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 비읍, 지읒은 서로 다른 자음이니까 여기까지는 B 구역인 게 보여요. 얘는 쌍비읍은 그냥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B 구역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 단계입니다.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이 있는데 도착한 구역에서 첫째 음절의 중선 호출자인 구를 찾으시오. 우리 한글 창제 원리에서 다음에 초출자, 그다음에 다음에 기본자, 모음의 초출자가 있잖아요. 모음의 초출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 이를 합성해 가지고 오, 아, 우, 이런 걸 초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야, 유여가 되면 제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포구 골랐고 마포구래. B구역 골랐고 B구역 속에서 첫째 음절의 중성 그러니까 양이나 마 여기에 중성인 모음이 호출자인 걸 찾으래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제가 마포구라고 답을 말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구역에 마포구까지 찾아갔으면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도착한 구의 산 이름 중 둘째 음절의 초성이 가획자인 산. 가획자는 기타 자음에다가 획을 더한 거니까 트트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현대국어에선 트지만 이때는 인제 시옷에서 가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포구 찾았고 도고산인지 매봉산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음절이래요. 그러면 고랑 봉을 봐야 돼요. 둘 중에서 초성이 가획자인 자. 기억은 기본자거든요. 그러면 가획한 거는 미음에다가 획을 더한 비읍인 거예요. 답이 매봉산이죠. 자 여기까지가 서술형이에요. 꽤 풀만한데 싶으시죠? 자 제가 이 학교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 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교 아이가 말아먹었어 과학 시간에 해 가지고 에서 노란색인지 거였대요.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급하니까 노노노 초초 썼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하셔 가지고 "전체를 써야지. 노노 이렇게 쓰면 인정 안 해 준다."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도 진짜 많이 가이드라인 준 거라고 봐요. 그 남학생이 마음이 급하니까 답안지에다가 란란란란 뒤에 파란색이 된 게 남학교거든요. 이게 서술형 조건 볼게요. 대봉상까지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문제의 조건을 보세요. 모든 문장 형식을 내봉산이라 그러면 빵점이에요. 이걸 다 그래서 시험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시험 시간 동안 이걸 옮겨 적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노리는 게 옮겨 적고 이걸 확인을 거부하면 부담률이 쭉 객관식 30 객관식을 4 문제를 내면 40 문제 봐야 돼요. 애들이 바로 여기다 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검토할 때도 란란란 붙이는 것처럼 검토를 하는 거예요. 문장을 지금 보면 본 곳은 첫 번째 도착지는 무슨 구역이다. 왜 뭐가 어두잠군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만 놓치면 1 점씩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수학에서 상세하게 쓰는 정도 까다롭지만 국어에서 상세하게 쓰는 문장 형식하고 특히 남고는 맞춤법이 어긋나는 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법이 맞히다인데 맞추다 적으면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게 완성이 안 되면 아이들이 고 서술형에서 깎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문장 힘들겠죠. 아 정말 꼼꼼해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그래서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이번에 이제 "국어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했을 인제 제가 고등으로 넘어온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경험상 느낀 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3 시기는 읽기 쓰기 당연히 문학 당연히 독서 중요한데 전 영역을 아울러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쓰라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서 문장이 5 개가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하대요. 그건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아이들한테 색깔 5 개를 주고 "빨간색과 가장 거리가 먼 건 뭐야?" 그러면 잘 근데 문제는 국어는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을 때 "빨간색이 가장 가까운 색이 뭐야?" 그러면 분홍색을 고르지 그게 애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 글을 읽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서 요약하는 이게 저는 너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할 시간이 없어요. 시기는 가장 큰 문제는 혼자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읽고 쓰고 검사를 받아도 '아 이거 답 이상하네.' 중학생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거 답 이상해." 답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틀린 건데 맨날 문제 오류라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하나하나 캐치나 아니면 아이가 정말 꼼꼼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읽기 쓰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데도 이게 커버가 안 되니까 이 상태로 고대로 고1로 올라오면 내신에 대한 개념 숙지는 아무리 잘 되더라도 여기가 약한 친구들 시험 받을 수 있는 타점까지만 받고 끝난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국어 과목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수행 평가에서도 많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수행 평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때 감점자가 꽤 나와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걸 왜 감점당해?'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왜 감점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하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불일치가 되는 시기가 고1 이고요. 고2 부터는 인제 문제가 확실히 수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객관식 유형도 많아지고 네 확실히 그때까지 받았던 그 서술형의 스트레스가 벗어나게 됩니다. 3은 국어 과목에 사실 없잖아요. 3 수행 평가에 서술형 작성하는 문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사실 1 대까지, 1 대까지 내다봤을 때 이 내신에서 이제 감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탄탄하게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읽기 쓰기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객관식은 찍으면 점수를 20%의 확률이죠. 근데 서술형은 문제 의도도 잘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답안이 조금이라도 미스 빵점도 그래서 네 최상위 문제가 걸릴 때 객관식을 다 똑같이 맞았다고 쳤을 때 객관식에서 얼마나 감점이 안 되냐가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객관식을 틀리면 차라리 마킹 실수다. '아유 내가 바보다. 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수령은 내가 그 말을 표현을 잘 못한 거잖아요. 나도 그거 안 돼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네 문장에 조건을 갖추어서 표현을 못해서 감점이 난 거니까 진짜 너무 아쉽게 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확인이 안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백날 써 봤자 이게 왜 마이너스 1점 반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서 저는 이 기간 동안 꼭 이거를 더 라고 보는 양적으로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하게 커리큘럼은 다른 학년에는 아예 없는 그러니까 이제 부원장님을 비롯해 부모님들께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쳐 놓으면 대답만 잘하면 감사한 거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목이 찢어지게 "얘들아 과제를 해 와야 돼. 과제를 해 와야지 그다음 주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안 해 와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 소설을 다 읽혀 놔야지 그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에 이제 그걸 바로 읽고 문제가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풀수주에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풀수주에 수업을 시하고 독서를 합니다. 매주 서술형은 연습서에서도 객관식 문제는 모의고사 볼 거고요. 내신에서 이 번영한 기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제가 또 서술형으로 변형해서 잡아 줄 거예요. 또 소설까지 읽힐 거예요. 분명히 안 해올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이번 주는 소설을 읽어 와." 하고 보내 줄 거예요. 분명 안 읽어요. 그럼 그 친구는 남아서 소설까지 읽고 그러면 그 읽고 온 소설이 그다음 주 수업 "나 배째라. 그리고 나는 소설 안 읽고 수업 시작하겠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라도 잠깐이라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읽을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대학에 올라가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신 문제는 전문 기준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 기준으로 안 나와도요. 는 이만한 단락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정서를 파악하면 되니까 본인이 못 찾았어도 '아 여기에 답이 있나.' 그것만 가지고 공부한 순간이 있을 때 사실은 전문 속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장면과 장면 써서 가 원활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될 애들은 요 단락만 있잖아요. 요 단락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면이 달리고 그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것에 대한 해설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소설이 수업을 아무리 길게 한다 그래도 1 시간 반인데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수준에 무조건 읽고 그 수업을 그리고 그 소설에서 세세한 독서 퀴즈처럼 서술 문제를 또 풀어서 제 커리큘럼에 가져가는 방학 동안에 소설을 읽는 겁니다. 그래 봤자 짝수주에만 읽기 때문에 몇 번이 안 돼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종강할 때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읽어야 될 소설을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집에서 또 체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술형 연습하는 문제들을 5편 정도를 묶어서 그거는 이제
내 앞에서 하는 거랑 또 집에서 하는 건 다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도 대학이니까 이 기간 동안 따라온다면 어 과제로 나가고 짝수주의 수업 여기엔 과제라고 적혀있지만 하잖아요. 시간 정도를 비워 놓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해라." 그러면 수학해야 된다, 과학해야 된다 자꾸 미루다가 다른 애들은 5명 읽고 왔는데 안 읽어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까지 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3 명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웬만하면 이 수업 시간에 정해진 내용 꼼꼼하게 처리를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과정에서 선정을 할 거고요. 소설은 3편 너무 아쉽죠. 적당할 때 제가 5편 정도 해서 집에서 전문 읽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너무 생뚱맞으니까 이거는 매주 한 밖에 안 돼요. 6 지문 깔끔하게 하는 건 마음은 6주 수업이지만 아이들이 2달 동안 수업하기 전에까지는 어느 정도가 되고 넘어갔으면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공부에 약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약 아니야. 이거 사탕이야. 이거 맛있는 거." 하면서 먹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예비 고일들 가르칠 때 애들이 그래요. "이들이니까 자기들은 좀 착실하고 상위권 친구들이니까 이거 힘들지만 내내 하지 선생님은 이거 약이야. 이거 약인데 꼭 먹어야 돼." 하면서 약을 빠뜨리지 않고 주는 타입이라고.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가면은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그냥 수술 이야기하고 끝나는 수업이 돼 버려요. 본질이 하는 수업이라면 과정이긴 과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진 않습니다. 화를 내진 않고요. 좀 엄격한 편은 맞고요. 문학 비중이 한 70 정도고 어 비중이 한 서 서술형 훈련과 매주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관리는 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별로 로그인하는 방법은 아이디가 그냥 핸드폰 부모님도 핸드폰 그러면 로그인 하셔 가지고 학생 과제 수행도도 확인할 수 있고 영상도 다운받을 수 자료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편하게 플랫폼이 되어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아예 지금 고정된 게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오후 2 시부터 5시 사이인데 또 하나가 더 깔립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아예 2 시부터 3 시간을 열어 놨고요. 평일에도 하루 정도는 3 시간 이상을 아예 고정으로 열어 둘 거니까 그때 왔을 때 질문 그날이 아마 이거 수업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오후에 시간을 3 시간 정도를 비워 놔 가지고 과제까지 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할 내용인데 당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살짝 아픈 상태 어제 이제 제가 담당하는 외대부고가 국어가 시험이 끝났고 월요일에 중3 끝났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에 지금 뭐 남중산 적어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외대 어제 객관식 만점 나왔습니다. 아직 서술형은 채점 전이라서 네 좀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많이 감점돼도 1점 정도 감점이 될 것 같아요. 외대부고 친구들도 아주 점수가 좋았고요. 중상고 같은 경우 점 최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독하잖아요. 독하게 생겼고 실제로 되게 독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들어봤는데 "이게 약이야. 이거 먹어야 돼." 하는 편이긴 한데요. 대신에 잘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직접 말해 준 건데 수업 평가에다가 애들이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점을 뭐라고 적었냐면요. "면을 잘한다." 남학생들이 진짜 칭찬을 해준 게 뭐였냐면 "최고의 찬사를 아들 낳으면 잘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무슨 소리니? 나는 너네 봐 가지고 절대 아들 안 낳을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 하는 거 보면 아들도 이렇게 시키면서 무조건 해내게 할 거라고. 제가 줄여 주지는 못하는 타입이에요. 해야 될 건 끝내야 된다. 대신에 왜 해야 되는지
내 눈앞에서 해야 되는 걸 꼭 보여주고 가야 된다라는 걸 늘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관심 있으면 카카오 채널에다가 내일 국어 검색하시면 수업에 대한 그 수강 후기라든지 아니면 수업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증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다른 선생님 계셔 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